네, 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네. 오늘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서 소개한 세계 에너지 협의회의 보고서 내용 준비했습니다.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같은 신기술이 더 발전하고 또 정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15년 이내에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에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원유 공급이 정점을 찍는 걸 우려해왔지, 공급 과잉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했지, 수요가 정점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수요의 정점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수요의 정점을 걱정해야 할 때가 올까요? 저는 솔직히 테슬라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정말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그 자동차 회사들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LG 화학이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자기네들 그 지금 백로그가 벌써 35조가 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다른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해서 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지금 오더를 벌써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게 되면 다른 또 자동차 메이커들이 더 빠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게 진짜 가게 되면 솔직히 오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자동차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다 이제 전기로 이제 가게 되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 그 주차 대수를 확보하게 확보하게 하고 있죠.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지원하는 네. 지원도 나오고. 그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 좀 어떤 지원 배려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생활에 처음에는 그게 과연 필요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가 얼마나 히트를 하느냐 그리고 실생활에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은 지금 우리 주차 공간 부족한데 그런 거 왜 만들어 했다가 나중엔 그게 모자라는 시점도 도래할 수 있고 또 부동산은 워낙 오래 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뭐 지금 여기 15년 이내인가요? 네. 그때 15년 후에는 모자라다,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시대에 뭐 도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중국 갔을 때 테슬라를 이렇게 타봤어요. 네. 그 이제 아무나 다 태워주더라고. 거기는 저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 렌트. 아니. 판매하는 데서 시승을 시승으로. 시승으로. 렌트는 아직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근데 차 우리나라에서는 좋더라고. 테슬라 차를 많이 못 보지 않습니까? 이제 곧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홍콩 제가 출장 갔을 때 보면은 테슬라 차가 꽤 많죠.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중국에서도 그리고 꽤 있고 있죠. 중국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전기차 비중이 한 10%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네. 지금까지 중국이 원자재 소비 국가였는데 이게 전기 쪽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 조정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전개된다면은 원유 수요 정점은 2030년보다 빨라질 수 있으면 빨라질 수 있지 더 늦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전기차가 예전에 이제 그 GM에서
볼트라는 네. 차를 예전에 만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모든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유 회사들과 자동차 회사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야합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안 했다가 테슬라라는 회사는 솔직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깨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고 내가 할 그렇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 가지고 안 내놓은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코닥이 망했지. 네. 그런 근데 건데 테슬라가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이 전기차를 타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중간에 가다가 이게 다 떨어지면은 어딘가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테슬라에서는 그것도 지금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딱 들어가면 이게 배터리를 밑에서 빼고 새 거 다 충전돼 있는 걸 바로 껴줘서 몇 초 안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슈퍼 차징 뭐 스테이션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전기차를 안 탈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70가 신재생에너지하고의 허들인데 신재생에너지도 저게 이제 원가가 더 내려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내려올 거예요. 태양광이든지 뭐 지열이든지 원가가 더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 원유라고 하는 것의 수요는 점점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금융시장에서 WTI나 브렌트 이 원유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 판도가 바뀌면 뭐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쪽으로 판도가 바뀌면은 분명히 금융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길까요?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겠죠. 우선 그러니까 중동에서 벌어들이는 돈, 이 오일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돈이 그 주식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국부 펀드로 해가지고 주식 시장 들어오는데 이게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연초에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근데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오일 관련된 업계가 이제 망한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같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국부 펀드들이 한 30%의 그 자산을 금융주에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금융주들이 굉장히 영향을 못 준다. 많이 빠졌던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냥 단지 돈이 절로 가다가 그 돈을 우리가 이제 안 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채권 시장에도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국채 시장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제 워낙 재정 적자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국채 발행을 하고 이게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사우디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금리 레벨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제 10년물도 한 5bp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뭐 어찌되었든 간에 저유가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채권 시장에 또 돌아오는 모습.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면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섹터도 좀 에너지 섹터 뭐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그 저기 배터리 섹터 이쪽이 아예 하나의 섹터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죠? 배터리가 그렇다면 또 뭐 지금 최근 미 대선이 주요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너지 산업과 지금 공화당이 좀 밀접한 전통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또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다 지켜봐야 될 거고 난 어쩌면 우리 그 금융시장에 굉장히 그 선물 시장에서 아주 그 스트롱한 섹터가 이게 원유 선물이잖아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쩌면 이제 전기 선물 트레이딩 안 할까? 그 전기 선물 트레이딩은 미국에서 합니다. 아 이미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블룸버그 아무리 봐도 못 봐. 그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론
예, 거기가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안 벌었던 곳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곳이 AEP라고 해서 American Electric Power라고 네. 거기도 전기 그 선물과 옵션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은 파워플랜트나 이런 데는 하겠지. 발전소 이런 데서. 아니요, 그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예 그 시장이 있다? 아예 있어요. 예, 완전히 다른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우리가 월스트리트의 그런 뭐 펌들이 아니라 여기는 그들만의 또 이게 리그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월스트리트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그 상품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다 많은 분들이 모르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실생활에 들어오고 그에 따른 기업들이 니즈가 있고 네. 그리고 금융상품이 원유 시장을 보면은 수요 공급에 대해서 민감한 듯하지만 투기적 수요가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상품들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이다,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섹터가 있지만 그런 상품들이나 거기에 대한 금융 니즈가 결합된다면은 원유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트렌드가 네.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국제 유가가 5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 유가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이 원래는 쉘 오일 때문에 이게 이런 사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쉘 오일은 70불 밑에서는 이 코스트를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40달러 70불에서 나온다며요. 60에서 50에서 40불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감산을 하지 않고 했는데 견제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오펙에서 감산을 하겠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또 그들도 자기네들의 재정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막상 이거를 또 감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감산을 하더라도 근데 솔직히 쉘에서 또 계속해서 더 하면 이거는 50불 이상을 만들기는 되게 힘든 구간이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 연말에 오펙 1일 생산량이 3천만 배럴 조금 상회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3,250만에서 한 3,300만 배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란이 좀 생산량이 늘고 이란 들어왔고.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줄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감산 합의 필요성에 지금 합의를 한 거고 11월 회담에서 감산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그 미세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좀 기대감이 진짜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쉘은 이제 업체들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M&A를 통해서 이제 점점 기술 경쟁력이 더 올라가고 그렇다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고요. 제가 적정선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은 달러하고는 역상관관계를 띠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이 유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게 확실한 게 다른 원자재 가격은 반등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방하면 조금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조금 그래도 강세로 갔으니까 9월 FOMC도 있고 12월 FOMC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블룸버그나 CNBC 보면은 뭐 실시간으로 50%를 넘었다, 뭐 2%를 상회했다 이런 뉴스가 되게 종종 뜹니다. 물론 떨어지는 날도 있고요. 근데 다른 원자재 가격은 이런 그 약간 상방 압력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여전히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투기적 수요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서 만약 이런 게 사라지고 감산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급량은 작년보다 좀 증대되었고 이렇다면 사실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솔직히 오펙이 감산하자고 합의를 했던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지만 예전에도 그렇게 합의를 했지만 막상 감산은 안 했거든요. 감산 못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기대치로 만약에 진짜 감산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치로 올랐다면 다시 빠질 가능성도 되게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견제하려 그러면은요 유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에너지는요 인프라가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가스 충전소가 있어서 그
가스차가 좀 팔리는 편인데 기본적으로는 다 휘발유 충전소, 휘발유 경유 충전소잖아요. 전 세계가. 주유소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유소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가 투자하는 건데 그게 가스가 한번 깔려 나가기 시작하면 그럼 휘발유가 그 헤게모니를 잃거든. 원유가. 그러니까 그걸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셰일 가스는 죽어도 계속 이게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기술 개발해서 내려올 거고 그럼 이 원유는 계속 그걸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난 신재생 에너지도 언제까지 $70가 허들이라고 하겠어요? 난 $70 허들 아닐 것 같아. 지금 기술 개발 발전의 속도를 보면 그거보다 뭐 훨씬 많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기름값을 굉장히 그 싸게 다시 쓰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그 외신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